영어 멘토링 계속 하고 있죠. 사실은 영어 멘토링인데 영어보다는 그냥 오늘은 모티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티브가 뭔지 또 그리고 제게 있어서의 공부 모티브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예, 다음. 들어가기에 앞서서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생명의 노선, 선악의 노선,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예? 그죠? 원래 아담이 먹고 누리는 곳만 있으면 됐잖아요. 그죠? 거기가 생명의 노선이잖아. 그렇게 좋은 데 있다가 뭘 먹었어요? 선악과 먹어가지고 이제 땀 흘리고 죽도록 일해야 되는 대로 쫓겨났죠? 그때 안 먹었으면 우리가 좀 편하게 살 텐데. 그죠? 그래가지고 생명의 노선과 선악의 노선이 있어요. 생명의 노선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해야지 엄마 아들인가요? 엄마 딸이고 내가 뭘 해야 되나? 아니죠? 안 해도 그냥 되잖아. 아무것도 안 해도 밥 갖다 주잖아. 그죠? 생명의 노선 참 좋죠? 먹고 누리는 곳.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죠? 삼촌들한테 내가 뭘 해줘야지 삼촌인 거 아니잖아. 그죠? 예. 그런데 선악의 노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거의 생명의 노선 같습니까? 무언가 선생님께 인정받으려면 노력해야죠? 예? 애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노력을 해야죠. 그죠? 우리는, 선악의 노선인 세상에서도 살고, 생명의 노선인 집과 교회에서도 산단 말입니다. 예? 두 개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선악의 노선. 선악의 노선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생명의 노선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 모티브. 모티브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모티브. 들어본 적 있어요? 모티브? 들어본 적이 없나 보네. 좀 어렵지? 중학생한테는 좀 어려운 단어죠. 모션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요? 모션? 모션. 모션이 뭐지? 모션이 뭐 이렇게 폼 잡는 거. 모션은 어떤 것을 행위한다라는 뜻이에요. 모션. 모션이 뭐 움직인다. 모토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모토. 모토 사이클 할 때 모토 있잖아. 모토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 그러니까 모티브라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거는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 영어 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The reason that makes someone do something, especially when this reason is kept hidden.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는 이유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 이유가 보통은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깊숙이 있는 그 이유인 거예요. 예? 모티브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왜 그것을 했느냐가 바로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예, 다음. 이게 축구공이랑 책을 내가 해놨는데, 제 사촌 동생이 있는데,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사촌 동생을 만났는데, 자기는 있잖아. 축구를 하는데, 공부는 난 상관없는데 축구를 딴 사람보다 못하면 승질이 난대. 그래서 축구 때문에도 승질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상하게 공부를 못하면 승질이 났거든. 걔는 그래서 사람마다 뭘 잘하고 싶은 게 있지 않아요? 잘하고 싶은 거. 그거에 대해서 잘하고 싶으니까 강한 모티브를 느끼고, 제 사촌 동생은 모르긴 해도 시간만 되면 축구 차지 않았겠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마다 다 모티브는 있습니다. 예. 다음. 나의 공부 모티브. 왜 나는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었을까? 혼자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왜 딴 사람들한테 공부에 대해서는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 의문이 안 풀려서 제가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내 기억으로 국민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그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무슨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안 하던 공부를 하는 거 보면. 근데 엄마가 그러더라고. 옆집에 사는 애가 나보다 시험을 잘 봤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대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공부를 했대네. 그런데 나는 확인해 방법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두 번째 강한 나의 모티브에서 뭐였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그 서울의 강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이 애들들이 공부하는 게 장난이 아닌 거야. 느낌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묵살당하고, 내가 정말 뭐라 그럴까, 안 되겠다. 친구들, 부모님 보니까 어떤 애는 의사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의사다, 엄마가 교수다,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안 그렇거든. 얘네들한테 내 자존심을, 내가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공부다.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서부터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얘네들한테 내가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모티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좀 모티브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예술 믿었거든. 예술 믿으니까 남을 이기기 위한, 내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한 공부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그때 누가 생명의 노선이랑 선악의 노선을 얘기를 좀 해줬으면 내가 그렇게 고민은 안 했을 텐데, 선악의 노선은 땀 흘리고 힘쓰고 이기고 밟고 이기는 그런 세계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당연히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닌데, 저는 생명의 노선과 선악의 노선에 대한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법이 다 똑같은 법으로 생명의 노선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늘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내가, 그러니까 누굴 이기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런 걸로는 내가 못 살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공부를 한 1년 쉬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고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년 쉬고 공부를 2학년 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왜? 내가 학생이니까, 학생은 하나님이 주신 본분이니까 내 본분을 다해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고등학교 때 저의 공부 모티브였습니다. 다음. 근데 여러분들의 모티브는 어떨까 싶어요. 그 앞서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은 건 도대체 뭡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잘하고 싶고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거에는 강한 모티브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꼭 공부뿐만이 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모티브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모티브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발견하고 그 강한 모티브를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다음. 자, 대가를 지불하기. 저는 이게 뭐죠? 이게 그림 보면은 이 사람이 휴대폰도 하고 바나나도 먹으면서 농구도 하죠. 슈퍼맨인가요? 슈퍼맨인가? 슈퍼맨 아니고서야 저렇게 할 수가 없죠. 예? 공부하면서, 예? 한 손에 공부하면서 한 손에 휴대폰 들고, 한 손에 레시바 꽂고,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고, 휴대폰 메시지 보내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대단한 슈퍼맨들이십니다. 예? 사람이 애석하게도 있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거든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의 집중을 할 수가 없다는 게 큰 문제죠. 예, 다음. 제가 참고로 중학교 때 저의 일과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평상시에는 있잖아요. 그냥 숙제만 하고 땡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 정말. TV 보고, 게임하고, 컴퓨터 게임 정말 좋아했거든요. 컴퓨터 게임하고, TV 보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만 했어요, 평상시에. 자, 그런데 이제 시험이 돌아오죠. 시험이 오면 정말 다른 체제로 바뀝니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은 중학교 때 기억으로 한 4시쯤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끝나고 집에까지 오는데 버스 타고 1시간이었거든. 예? 그래가지고 그 집에까지 와서 한 4시쯤 되면 1시간 잠을 잤어요, 집에서. 그러면 5시 되죠?
5시 되면은 혼자서 독서실에 갔습니다. 그 학교, 집 앞에 있는 독서실 가서 저녁 8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돌아오면 9시. 9시에서 다시 공부해서 12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시험 때 스케줄이었어요. 평일날. 그리고 주말에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시험 때 아니고 저기는 그냥 놀고 친구들이랑 놀고 컴퓨터 게임 토론하고, 예? 우리 개가 있었거든. 이렇게 컴퓨터에 게임을 어떻게 하면은 공략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하는. 그래가지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런 거 하고, 그런데 이제 시험 때가 되면은 공부를 하고, 시험 때가 아니면 그렇게 놀고, 예, 그랬습니다. 방학 때. 이 방학 때가 정말 저의 생활에 참 적인데, 방학 때는 정말 있잖아요. 방학 숙제 빼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중학교 때 방학 끝나고 난 다음에 글씨 쓰는 걸 잊어버렸어. 그래서 글씨 쓸 때 막 이게 어색해. 막 이렇게 하도 놀아가지고, 예? 숙제할 때쯤 되면 이제 방학 숙제 몰아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방학 때는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삶을 이렇게 봤을 때 중학교 때 나는 그런 것 같아. 할 때 하고 놀 때 놀고, 놀 땐 놀고 할 때 하고.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도 막 정말 엄마 잘 때 막 몰래 컴퓨터 켜가지고 새벽 4시까지도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 엄마 오면은 팍 끄고 그냥 바로 자는 척하고. 막 정말 열심히 할 때 하고 놀 때 놀고 하는 게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저의 삶이었어요. 예, 다음. 예, 두 번째. 첫 번째는 그 모티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대가를 지불하기.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도 할 때 하는 거 보면 대가를 지불했죠. 자, 두 번째는 절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학교를 저는 두 군데를 졸업했어요. 한 번은 공대를 졸업하고 하나는 약대를 졸업하고 해서 지금 약사로 지내고 있는데, 이제 약대 가기 위해서 제가 재수를 한 적이 있는데 2년 동안. 그때 어느 여학생을 만났어요. 여학생이 어떤 여학생이냐면 연세대 신방과를 나왔던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얘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몰라 여학생들이라 그런지 한 번은 모의고사 보고 막 우는 거야.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는 경희대 한의대를 가고 싶은데 성적이 안 돼가지고 너무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어느 날 그 여학생을 보면서 한 번은 경희대에 가서 막 각종 배지를 사온 거예요. 이렇게 막 연습장도 사오고 하여간 그 경희대 가면은 그런 기념품들 팔거든요. 그 기념품을 하나 가득 사왔어. 그걸 보면서 열심히 내가 이거 꼭 경희대 가겠다. 경희대 한의대를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여학생이 1년 동안 재수를 해가지고 간 학교가 애석하게도 경희대 한의대 못 갔는데 상지대 한의대를 갔어요. 1년 동안 재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지대 한의대를 간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걔를 보면서 진짜 쟤는 저렇게 절박하니까 한의대를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경희대는 아니었지만 상지대로 갔습니다. 이상. 그만큼 절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랑 생지랑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생지가 고양이를 갖다가 이제 고양이가 생지를 갖다가 코너에 몰잖아요. 그러면은 생지가 무조건 잡아먹힐 것 같죠?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덤기기 때문에 생지가 살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는 안 먹으면 딴 거 먹으면 되니까 더 절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업시간 적극 활용하기 3번째. 이게 그 중학교 때 나의 공부의 비결이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생활하면서 가장 오래 있는 곳이 어디죠? 학교죠? 학교. 그런데 학교에서 오래 있는데 학교에서는 정작 공부를 안 하고 집에 와서 공부한다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기억이 나는 거는 저는 수학 공부를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 시간 제외하고 집에 와서 수학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시험 때도 시험 보기 전날 있잖아. 32,526 곱하기 256, 254 이런 거 한번 적어놓고 계산 한번 연습했어. 왜냐하면 계산 틀릴까봐. 그러고 시험 봤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성적이
우리가 시험을 총 8번을 봤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봤거든. 근데 8번을 봤는데 계속 100점을 맞다가 맨 마지막 시험에 한 2개인가 틀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전체 800점에 뭐 하여간 796점, 뭐 795점 정도 맞은 거지. 근데 공부를 그렇게 안 했는데도 왜 그럴 수가 있었는가? 수학 시간 때 내가 생각을 하면 선생님 말씀을 너무나도 열심히 경청했기보다는 내가 수업을 했어요. 혼자 앉아서. 내 자리에서 공부를 했어. 수학 공부를. 계속 문제를 풀었어요. 계속 문제. 선생님 진도에 맞춰가지고 내가 수학 문제를 풀었어. 여러분들 수학 잘하고 싶으시죠? 수학 잘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푸세요. 푸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계속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풀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수업 끝나자마자 선생님한테 따라가서 물어봤어요. 항상.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인 교습 받듯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었을 때 그래서 그런지 시험 공부할 때 시험 공부를 안 해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수업 시간에 그냥 멍하니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노트를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세요. 국어면 국어, 사회면 사회,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노트를 정리해보세요. 내가 하는 일은 졸렵지도 않아요. 남이 하는 이야기는 졸려워도 내가 직접적으로 막 열심히 하는 거는 하나도 졸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말 나만의 노트를 수업 시간에 한번 정말 만들어 보세요. 그냥 선생님 따라 적어라 해가지고 그냥 적는 게 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적어놓은 게 바로 노트인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저것만 해도 시험 때 시험 공부 안 하고 저 노트 한번 봐도 아마 여러분들 상위권은 유지하실 거예요. 정말로. 예, 다음. 흐름을 타라.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의 노하우인데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 물에도 흐름이 있고 시간에도 흐름이 있고 모든 게 다 흐름이 있거든요. 참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약대에 다녔는데 약대 4학년 때는 1년 동안 뭘 할 준비하냐면 약사 시험을 준비를 해요. 약사 고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약사 자격 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정말 합격률이 아마 약사 그때 우리 시험 봤을 때 한 87%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아. 뭐 웬만한 사람 다 붙는다는 거잖아. 치과 대학은 그때 97%였던 것 같아. 뭐 떨어진다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 시험만 붙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시험만 보면은? 그런데 제가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와,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에서 10까지 다 외우는 거야. 혹시 여기에 의학 계열 진학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나중에 학교에 가시면은 분명히 제 말이 기억이 날 겁니다. 이거는 제 친구가 그 얘기 했어요. 전화번호부 외우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전화번호부 이렇게 이름이랑 전화번호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 외우는 거랑 같은 공부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공부를 1년 동안 죽독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사람이 붙겠구나 생각이 돼야 되잖아. 근데 불안해. 왜냐하면 암기하는 거는 계속 잊어먹거든. 계속. 암기하고 난 다음에 잊어먹고, 암기한 다음에 잊어먹고.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다 불안해 떨면서 1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데 왜 그러면 87%, 97% 되는 사람들이 왜 합격을 할 수가 있느냐? 같이 공부하거든. 그 흐름을 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재수를 하면은 붙을 확률이 반으로 줄어. 재수생들은. 그러니까 바로 그날 졸업하는 애들이 같이 공부해가지고 흐름을 탄 애들이 거의 걔네들은 100명 중에 거의 한 3명, 4명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된다는 거지. 근데 재수하면은 절반으로 떨어져. 확률이. 그러니까 그 흐름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 놀잖아요. 하루 딱 신나게 놀아제끼면 공부를 다시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적어도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발동이 걸리려면. 계속 발동을 걸어가지고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쌈박하게 5일 놓으시는 게
한 10일 정도 노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발동 걸어서 쫙 놀고 쫙 쉬고, 예? 하여간 그래가지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죠. 대가를 지불하기. 제가 2년 동안 재수를 하면서 저는 이상하게 있잖아요. 제가 머리가 좋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끊는 걸 잘해. 친구들이 만나자, 뭐 보러 가자, 다 끊어버려. 맨날 한 명이 있었어. 내가 공부할 때 옛날 고3 때 생각나는데 악마 같은 놈이 있었는데 맨날 와가지고 걔는 야 자진아 KFC 가서 치킨 먹자. 내가 사줄게. 사준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사준다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반만 낼게 막 이런 거지 같은 놈인데 뭐 내가 순대 갑자기 공부하다가 순대 볶음 먹으러 가자 막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그 친구 정말 맨날 끊었어. 왜냐하면은 공부를 하는데 자꾸 흐름이 끊기니까.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재수 4년 했습니다. 4년 했어요. 하여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 흐름을 타셔야 돼요. 공부의 흐름. 정말 한번 그냥 정말 왕창 하고 쌈박하게 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찔끔찔끔 노는 것보다 한번 쌈박하게 공부하고 쌈박하게 쉬고 그러면 쉴 때도 내가 떳떳하잖아. 제가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공부하라는 소리를 별로 안 했어요. 나는 항상 늘 듣는 소리가 잘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 엄마가 항상 와서 잘해. 야 잘하. 자진아 잘하.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냥 쌈박했던 것 같아. 그냥 할 때 하고 쉴 때 쉬고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엄마도 그런 걸 성질을 아니까 굳이 와가지고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잘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흐름을 타셔야 합니다. 할 때 하고 놀 때 논다. 예. 다음. 자, 제가 이게 뭐냐면 비겁하게 숨지 말고 당당히 부딪히자. 제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여러분 만날 때 내가 늘 생각했던 거야. 나는 있잖아요. 나중에 내가 커가지고 내가 자녀들이 있었을 때 자녀들한테 야 공부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부모가 되고 싶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은 그럴 수 있으려면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게 공부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굳이 야 너 공부해라. 내가 못했으니까 네가 공부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난 내가 공부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네 아버지가 울산에 있었고 이제 서울에서 같이 이제 공부했던 친구인데 고등학교인데 얘네 아버지가 하루는 있잖아요. 시험 기간인데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인데 집안 소집령을 내렸어. 다 내려와라 울산으로. 아버지랑 놀자. 그래가지고 얘가 학교도 안 나왔던 것 같아. 한 2, 3일. 그리고 집에서 그 아빠랑 부모님 그러니까 엄마랑 식구들 다 내려가서 여행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멋있다. 저 아버지 정말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 나도 정말 저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공부에 대해서 뭔가가 남지 않고 싶다. 내가 공부하라고 하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에 와서 한 가지를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다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돌아가도 그때처럼 공부 못할 것 같아. 그렇게까지. 지금은 너무 머리가 커가지고 그 상태로 되면은 내가 그때로 가면 더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텐데 난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더 이상 더 공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때처럼. 그러니까 정말 여한이 없습니다. 공부에 대해서는. 하여간 다음입니다. 아이고 다음 흐름이 아닌데. 예, 까짓 거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영어 멘토링 하면서 영어는 안 가르치고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해보세요. 해보시는 거예요. 정말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머리가 좋지 않은데 공부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되는 게 아까 얘기했죠. 흐름을 타기 위해서 저는 다 끊어버렸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2년 동안 재수할 때 친구들이랑 일체 전화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그것만 했어요. 2년 동안. 나는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뭘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있어요. 다 끊어버리고 하면 돼. 게임 1년 끊어버리면 되지 뭐. 친구들 만나는 거 1년 안 만나면 되지 뭐. 그냥 다 끊어버리고 그냥 그것만 집중할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뭘 갖다가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 속에 나는 자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 내가 그거를 하고 싶다라는 강한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계속 강한 모티브, 여러분들의 모티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가장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건 뭐지?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건 뭐지? 여러분들이 만약 공부라면, 그것이 공부라면, 아까 얘기했죠. 2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흐름을 타시고, 2번째, 대가를 지불하고, 그죠? 그리고 3번째, 뭐였죠? 뭐 하나 더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나만의 노트를, 내가 만드는 노트, 선생님이 써주는 노트가 아니라, 나만의 노트를 만드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원하시는 것을 성취할 수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선악의 노선이었어요. 땀 흘리고 힘들게 해야지 무언가 이룰 수 있는 선악의 노선. 그런데 우리한테는 선악의 노선뿐만이 아니고 생명의 노선이